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여수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 보자는 취지에서 차량 통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직진하던 고속버스가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로 지난해 여수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가 26건으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이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낮추는 것. 다음 달부터 도심권은 시속 50km, 주요 외곽도로는 시속 60km로 제한 속도가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시내 차량 통행 속도를 OECD 권고 수준인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실계 기관에서 여수시 전체 교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고 도심부 속도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사망률이 6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해서 매년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활동을 펼쳐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춘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외국의 사례도 이번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동원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 마지막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수시도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경찰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 일부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을 대표해 순천시가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장에 조성한 한국정원이 세계 정원 가운데 최고의 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2016 안탈리아 엑스포 조직위는 지난 4월 22일 시작돼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안탈리아 정원박람회의 52개 세계 정원 가운데 협회의 현장 실사와 관람객 호응도 평가를 거쳐 한국 정원을 최고의 정원으로 선정하고 베스트 정원상인 그린시티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장에 조성된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한국 정원은 우정의 종과 종각, 순천만 갯벌을 형상화한 순천지 등으로 조성돼 박람회장의 명소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여수 돌산공원을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하는 빛놀이야 행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점등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말 여수 거북공원에서도 화려한 LED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관공서 납품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뇌물장부가 나왔고 명단에 거론된 이름이 1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LED 조명과 가로등, 보안등, 도로 조명 등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조명업체입니다. 최근 업체 대표인 박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 비리 사건에서 관공서 납품 비리로 수사를 확대 중인 검찰이 이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수상하셨어요. 나가세요. 네, 나는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일을 업무를 못하겠네요. 이 업체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광주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주로 관공서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 광주 광산구청과 함께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가져간 데 이어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더라.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소문을 알고 그렇죠. 본인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는 광주 광산구청 비서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명업체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관공서 뇌물장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100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여러 업체 대표들과 관공서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오는 4일 나주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분야를 지원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미래부로부터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사업은 현 정부 국정기조지만 최근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2센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태풍과 잦은 비로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의 배추 작황이 부진합니다. 중간 상인들의 매입 포기와 수확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는 해남 김장배추밭입니다. 풍성한 밭을 채워야 할 배추는 잎끝부터 말라가고 자라다만 배추들이 널려 있습니다. 스패를 입은 배추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배추잎이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추 모종을 심은 뒤 비가 자주 내린 데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풍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금 결구가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배추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한파가 온다는데. 스패로 수확의 차질을 빚는 배추밭은 420헥타르에 달합니다.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 재배 면적의 10%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합니다. 태풍 후에 비가 한 5일간 왔거든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잠겨 놓은 상태라 뿌리발을 못하고 잔뿌리들이 다 녹아버린 상태. 스패를 입은 배추밭은 중간 상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재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입니다. 스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서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전체 물동량이 20% 이상 감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상 상태에 따라 해남 배추의 스패 면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배추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도 의회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4일 동안 열리는 제310회 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 의회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은 오는 15일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 예산안과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나오실 때에는 든든한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겠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2.6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온 곳도 많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은 어제보단 덜하겠지만요. 종일 쌀쌀하겠고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또 밤사이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 내륙과 영서 북부에선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6도, 춘천 영하 5.3도, 광주 2.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10도, 대구 12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욱 올라서 막바지 단풍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